비과세를 400만 원을 해주고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세금을 9.9%밖에 안 내게 한다는데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죠? 우리 20대 30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무조건 세금 부분을 나는 일단 400을 비과세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오늘의 이 강은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자, 또 이 세금 절세 방안 제가 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방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서민형 IS 계좌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제가 서민형 IS 계좌로 3년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그죠? 비과세에 400만 원을 빼고 600만 원에 대한 9.9%의 세금을 내는 게 맞나요? 어찌됐든 600만 원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6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잡히는 거 맞죠? 그래야 만약 제가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1,500만 원이 있다면 2,1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잡히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 오늘 이 궁금증 또 하나의 절세 전략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뭡니까? 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자, 이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 중에 하나의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자,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인 자라서 직전 가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어떻게 되면 직전 가세기간 중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서민형이니까 당연히 5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IS 계좌는 1인 1계좌밖에 안 됩니다. 증권계좌 같은 경우는 뭐 SK증권, DB증권, 삼성증권, 미래 다 하나씩 틀 수 있지만 IS 계좌는 1인 1계좌밖에 안 된다. 여기에 신탁형, 1인형, 중개형 이런 중에서 기존 일반 IS 계좌가 있고 이렇게 서민형 ISA 계좌 있다. 그리고 자, 세제 같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해서 순소득에 대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일반 ISA 계좌고 400만 원이 서민형 IS 계좌다. 그리고 의무기간이 3년이 있고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 5년간 납입 시 최대 한도는 1억까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중개형이랑 서민형이랑 차이가 뭔지, 중개형이랑 서민형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IS 계좌는 일반형 IS 계좌와 서민형 IS 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탁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인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하고 서민형이 다른 거고 일반형 IS 계좌와 서민형 IS 계좌는 신탁, 1인, 중개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계좌가 있다는 정보 얻을 수 있나요? 투자 캠퍼스에서 제가 이렇게 딱 정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금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금융 소득은 우리는 무조건 15.4%를 일단 먼저 떼어갑니다. 그렇죠? 먼저 떼어갑니다. 근데 IS 계좌, 일반형 계좌 같은 경우는 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비과세도 200만 원 해주는데 세금도 어떻게 보면 15.4, 9.9. 오, 낮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민형 IS 계좌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오, 그 좋다 하는데 제가 하나씩 더 얘기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바뀌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미르님이 이미 중개형 있는 사람은 서민형 못 만나는 거.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직전 가세 기간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증권사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이 일단 먼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일반 계좌 만약에 주식 계좌로 했다 칩시다. 자, 근데 A의 예금을 플러스 300만 원, B의 펀드에 마이너스 300만 원, C 펀드에 3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일반 계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손실금은 의미가 없어. 가세 기준이 무조건 플러스 기준이야. 실질적으로는 돈 3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반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자, 손해난 거는 필요 없고 플러스 낸 거 이어서 15.4%에서 세금 나는 92.4만 원을 내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냥 일반형 IS 계좌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습니다. A의 예금을 300만 원 하고 B의 펀드에 300만 원, C의 펀드를 했는데 이 합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IS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100만 원, 이 100만 원 곱하기 9.9%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을 같은 계좌인데도 불구하고 IS 계좌냐 일반 계좌에 따라서 앞서 얼마 돈 낸다고 했습니까? 제가 92만 4천을 내는데 내가 만약에 IS 계좌를 갖고 있다, 똑같이 상품을 설계했다, 9만 9천 원. 그죠? 자, 그러면 이 질문하신 분 비과세를 빼고 600만 원에 대한 9.9%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서민형 IS 계좌는 그죠? 자, 400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이분이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00만 원 하면 600만 원. 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9만 4천 원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일반 IS 계좌를 들었다 하면 200만에서 8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더 나가겠죠. 그냥 일반 계좌로 하면 1000만 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더블 이상이 더 나온 거죠. 무명님이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세금 낸 거 아깝네요. 근데 지금 알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닌 게 어딥니까? 그러면 내가 IS 계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다면 내가 서민형 IS 계좌에 된다 그러면 그 서민형 IS 계좌로 2천만 원까지는 연 2천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채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600만 수익 나는 거 맞다. 근데 다른 곳에 이자 배당 소득이 2,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소득에 잡히는 게 맞는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2,100만 원이 잡힌 건데 2,100만 원 왜냐하면 IS 배당 소득은 400만 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600 플러스 1,500원 2,1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맞는데 자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이면 소득범세, 이자소득세가 배당세로 모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기존 소득세율이 14% 종료되지만 2천만 원 이상 대상은 종합가세 대상이 된다. 만약에 이분이 그냥 일반형 계좌로 했다 그러면 원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겠지만 나머지 500만 원 이게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400은 일단 빼고 100 플러스 1,500 해서 2,100입니다. 그죠? 여기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100만 원은 종합과세를 만든다.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계좌 썼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종합과세로 잡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만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깎입니까? 그죠? 가세표를 보면 이분이 가세 표준 그러니까 뭐 내가 1년 직전에 얼마 돈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그죠? 안에 드는 품목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6%에서 45%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와 45% 같으면 정말 엄청나겠구나 이렇게 정말 엄청난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보면 그 CEO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O들이 회사에 돈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배당에 인색한 나라가 잘 없는데 왜 배당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 걸립니다. 제가 갔던 이렇게 코스닥 상장사나 이런 CEO들은 대부분 여기에 다 걸리다 보니까 배당을 해도 45%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배당 안 하고 그냥 회사 자금에서 회사한테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회사 명의로 뭘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아깝다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배당을 좀 인색한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당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 자, 버는 거의 거의 반을 세금을 내야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이러니 국장이 이 모양이지 결국에 돈이 아까워서 배당하는데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그 기업이라는 곳은 여기 이제 노조라 합니까? 이 일하는 분이라고 노조, 그 다음에 주주, 그 다음에 대주주는 CEO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운다면 원래 30% 이렇게 이익금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30%를 쓰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번 돈에서 자, 이 열매 컴퍼니라는 회사가 직전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이 중에서 30억을 만약에 좋다. 30억 우리 벌었는데 이거 주주한테 배당하겠다. 이럴 때는 이 대주주 세금을 좀 완화해 준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진짜 한 주주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많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배당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날 거고 제가 이 미국 증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들의 배당입니다. 배당. 기업들이 이렇게 배당을 하면서 이 배당금으로 뭡니까? 또 자사주 매입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니까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 특히 그러니까 미국들은 많이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더욱더 높게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아닌 호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배당을 잘 안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안 하냐고 제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 물어보니까 야 그거 어차피 나 45% 세금 내야 50%밖에 못 받아.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회사에 놓고 쓰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기영님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이 저는 공생하는 게 아닌가. 자,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 좀 해라. 맨날 쌓아두니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자기 시총 올리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지금 이느니. 그래서 오히려 소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주주들한테 너무 좋다는 거죠. 서민형 IS에는 세 가지 지금 단점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 드릴 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해지 시 이득을 본 세금 혜택이 모조리 토해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만 인출 가능하고 원금보다 이익금이 많다면 이익금을 건드리지는 못한다는 거. 근데 이럴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앞서 해외 주식 뭐 ETF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주식 내가 애플을 사고 싶다. 넷플릭스 이런 개별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내가 이 삼년 IS 개입해서 나 저 넷플릭스나 애플 꼭 사야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 한도가 제한되었다. 연간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제한이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보시라. 왜냐하면 40대 50대 분은 이 삼년 이 IS를 거의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20대 30대는 거의 조건에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단점은 단점이지만 이 30대는 단점은 아니죠. 근데 납입 한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간 여러분들 2천만 원이에요. 연간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에 이거를 1억 원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를 3년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는 5년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3년에서 끊지 말고 5년간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5년간 넣으시라는 겁니다. 5년간.
비과세를 400만 원 해주고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세금을 9.9%밖에 안 내게 한다는데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죠? 우리 20대 30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들보다 무조건 세금 부분을 나는 일단 400을 비과세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나머지 수익도 원래는 몇 프로입니까? 15.4%인데 이거를 9.9%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5.5%를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재테크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절세 상품들 이런 절세 상품들, 세금을 줄여놓는 상품들 앞으로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해보시고 정말 해서 수익 많이 났고 세금 혜택 받았다. 이 투자 캠퍼스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때는 아마 제가 후원도 받을 테니까 후원도 빵빵하게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런 걸 해야 돈을 맞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남들보다 더 아끼고 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 해드렸죠. 그죠? 꼭 도움이 되셨 분들 꼭 구독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댓글이 그렇게 컨설팅 질문을 많이 안 주시던데요. 컨설팅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자기 있게 나오면 얼마나 제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